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찬바람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경주 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에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4.1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내려갔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기온 변화가 커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불어오는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인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7천여 건 가운데 우선 심사한 1,600여 건에 대해 총 42억 원의 구제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상정된 5천여 건은 대부분 서류 미흡으로 서류를 보완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결정 통지서는 이번 주 중으로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포항의 포스텍 교수와 교직원 20여 명이 빈 강의실에서 와인과 안주를 곁들인 모임을 열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처럼 세미나를 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포스텍에선 학생들을 상대로는 작년부터 줄곧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포스텍. 4층 빈 강의실에 꽃으로 장식한 테이블이 설치됐습니다. 테이블마다 와인과 함께 과일과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3, 3호 모인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다 교수님들 오신 건가요? 여기 인문사학부 연구소하고 여기 다 교수님들이 오신 건데요. 인문사회학부 교수들과 산하연구소 직원 20여 명이 모인 이 행사의 이름은 모교살롱. 참가자들은 당초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오던 모임을 코로나로 미뤘다가 1년 만에 다시 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세미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세미나 해가지고 2단계 이렇게 하고 못 만났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1년 동안 못 본 거 보면서 이제 하는 소통 이런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상 100인 미만일 경우 학술 목적의 행사는 개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주류 와인을 이제 드셨는 거, 마스크 착용을 안 했는 거, 방역 수칙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인이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겁니다. 포스텍에선 코로나19를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을 상대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강의실에서 교수와 교직원들이 대낮 와인 모임을 벌이자 학교 관계자가 참다 못해 신고한 겁니다. 포스텍은 이번 모임이 열 체크 등을 거친 공식 행사였지만 음주 행위 등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형산강 일대에서 최근 나타난 적조 현상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 무해성 적조 샘물인 크립토모나스가 발견됐습니다. 포항시는 검출된 크립토모나스가 다량 발생할 경우 붉은색을 띠고 비린내를 유발하지만 인체나 어패류 등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초여름인 오는 6월까지 형산강 유역의 수질 모니터링과 인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천북 희망농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희망농원 내 축산 폐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하수 관로를 진단한 결과 배관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3.5km 길이의 오수 관로를 오는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동안 묵인해왔던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관행까지 문제 삼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협력은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주차 시비가 붙어 벌어진 단순한 폭행 사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영주경찰서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지만 안동지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경위 계급 이상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위보다 낮은 순경, 경장, 경사 계급을 사법경찰리, 경위 이상 계급을 사법경찰관이라 부르는데 이 중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이 부족해 지난해까지 사법경찰리도 조서를 작성해왔고 검찰도 이것을 알고 묵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사법경찰관만 조서를 작성하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트집 잡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안 없이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일선 수사경찰에 막대한 업무 가중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안동과 영주, 봉화경찰서에서 안동지청으로 송치한 사건 611건 중 28건이 되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이 음주 단속 적발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사건이었지만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되돌아온 28건 중 1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다시 불러 똑같은 조서를 재차 작성했지만 더는 못 참겠다며 앞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불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이 안동지청에 송치한 사건은 총 7,864건. 검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앞으로 안동지청에서만 7,000건 넘는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릉군은 이달 말까지 관광 서비스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등록됐거나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이며 시설 사업비의 30% 이상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지난해에 음식업과 숙박업소 등 11개 업체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만 39살 이하 미취업 고졸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졸 청년 희망 사다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고졸 청년을 최대 2명까지 채용하면 인건비로 매달 16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고용된 청년에게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미취업 청년 24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오는 26일까지 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유통 과정에서 상하거나 물러지는 게 큰 문제인데요.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신기술이 잇따라 개발돼 농산물 유통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엽채류는 쉽게 짓물러지고 곰팡이 때문에 저희도 거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포장 신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물러져 유통이 특히 어려운 딸기는 저장고에 30%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3시간,
이산화 염소를 30분간 주입하면 물러짐과 부패를 20%까지 줄이고 신선도도 사나흘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까 무름 현상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산화탄소, 이산화염소를 처리한 이후에는 클레임 현상이 현저하게 줄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경채를 비롯한 엽채류 유통을 위한 기능성 비닐 포장재도 개발됐습니다. 보통 비닐 같지만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데 작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밖으로 배출돼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포도는 상자에 습기 제거 종이와 함께 유황 패드를 넣으면 유통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신선함이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만큼 품목별 맞춤형 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유통 그리고 수출 현장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선도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 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신선 농산물 수출과 유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해변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시신은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신원을 확인한 결과 부산에 사는 64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국과수의 변사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을 채취하러 나선 50대가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아침 9시 27분쯤 울릉읍 사동리 두리봉 부근 계곡에서 전날 이웃 주민 2명과 함께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52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을 맞아 낚시 어선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함께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025년 경북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일반고 110여 곳에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고등학교는 이 예산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 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진행합니다. 찬바람에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4.1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내려갔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기온 변화가 커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불어오는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인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